하나 둘셋 We are 임팩트.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의 리더 지한입니다. 네, 지한이가 드디어 라디오 DJ의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부터 지한의 라디오 고소해라의 DJ를 맡은 이지한입니다. 박수! 멤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모니터 V앱이 켜져가지고 아무튼 네, 일단은 이 라디오는 고소해라라는 라디오입니다. 고민은 소중해 라디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고민을 저와 함께 해결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같이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라디오니까요. 편하게 생각하고 많이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일단은 이 라디오를 제작하는데 도와주신 저희 제작에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일단 그분들에게 일단 먼저 감사드릴게요. 난징에서 되게 돈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되게 돈이 많고 되게 재력가이신데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공간도 사실 그 난징에서 저희 그 난징에 사시는 그분 거거든요. 저를 위해서 특별히 대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우리 난징에서 사시는 재력가 우리 숑짜이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르브르 박물관 아시죠? 네, 거기에 이제 걸릴 미술품을 지금 한참 작업 중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없으신데 켈리업이라고 지금도 르브르 박물관에 지금 전시할 작품을 열심히 작업 중인 우리 켈리업. 저희에게 엄청난 격려의 말을 해주고 갔기 때문에 그분께도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분은 되게 계란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 정말 계란하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계란 좋아하는 제 동생 신도림 왕계란 우리 상희 우리 상희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요즘에 이분은 이제 곤충 잡는 그 취미에 빠졌어요. 그 웅재라는 곤충이 있거든요. 스타제국에 그 곤충 잡는 우리 곤충 잡는 태호 씨, 톰태호 감사드립니다. 이 네 분께서 저희에게 엄청난 그런 격려와 또 박수와 응원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 네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했고요. 이제 슬슬 시작해 볼 텐데 여러분들 오늘 되게 더우셨죠?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때는 항상 그 여름을 대표하는 곡들 있잖아요. 제가 항상 여름이면 이 노래를 듣고 시작해야 되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박명수 선배님의 바다의 왕자라는 곡인데 이게 제가 이 제가 웃은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항상 해수욕장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울려 퍼지는 노래 중에 두 곡이 있었는데 한 곡이 이제 박명수 선배님의 바다의 왕자란 당신은 해변의 여인 나는야 바다의 왕자 이 노래랑 한 곡이 있어요. 인디고 선배님들의 여름아 부탁해라는 곡인데 여름이 시작되니까 이 노래 듣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이 아기는 지금 엄청 컸겠죠? 나이를 많이 먹었겠죠?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겠니?
오랜만에 들으니까 엄청 신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디고 선배님의 여름아 부탁해는 여름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곡이고요. 어딜 가든 뭐 수영장이든 워터파크든 가든 항상 울려 퍼지는 노래니까 들으면 되게 이렇게 신나고 설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 되면 이 곡을 한번 꼭 다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면 설레기 때문이죠. 또 여름이면 이제 사실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쾌지수도 올라오고 막 땀도 차고 찝찝하고 이럴수록 이제 짜증 지수가 올라가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짜증을 낼 수 있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임팩트와 여름을 시원하게 이렇게 나 보아요. 나 보아요. 나를 보아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좀 댓글을 읽어볼게요. 민망할 땐 댓글이죠. 그쵸? 여름하면 수박이죠. 또 요즘에 뭐 망고 수박, 뭐 이렇게 노란 수박, 씨 없는 수박 종류들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가끔 뭐 마트에 한 번씩 가보는데 수박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노란 수박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아니 왜 그만 보아요? 왜 그만 보아요? 나를 보아요. 드립 쳐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드립에 약하기 때문에. 네. 아르헨티나에 계신 분들도 여름이신가요? 더우시겠죠? 네. 자, 또 읽어볼게요. 자나제라. 네, 사실은 네 아재 맞아요. 부정하진 않아요. 제가 아재지만 네, 젊은 아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패션 컨셉은 모히또? 사실 물이에요. 얼음물이에요. 더워서 여름아 부탁해를 틀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입으려던 셔츠예요. 그 문제가 많았던 그 셔츠죠. 네. 그냥 여름에 놀러 갈 때는 이런 거 입어줘야 약간 기분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입고 왔어요. 당신은 너무 귀엽다. 왜? 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빨리 채팅이래. 요거 아니 뭐죠? 댓글로 써주세요. 하와이. 필리핀이었죠. 사실 저희 며칠 전에 그 저희의 아이엠팩트라는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필리핀의 명소죠. 보라카이에 간다고 회사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화보 촬영차 보라카이를 가야 된다. 그런데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사일지를 빨리 싸라. 그리고 너네가 거기서 일정이 되게 여유롭다. 그래서 촬영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많이 놀 수 있다. 많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귀뜸을 해주어가지고 굉장히 신났었어요. 굉장히 신나고 그 전에 연습도 너무 보라카이 갈 생각으로 정말로 즐겁고 설레게 했었는데 네 공항을 가야 되는데 회사 앞에 카니발이 쓰더라고요. 갔더니 저희 회사 직원 아시죠? 그 유명하신 분 보라 누나께서 내가 보라카이 투어에 오신 거. 네 정말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화가 났었고 여러분들이 빨리 그 제가 너무 화가 난 장면을 저희 아이엠팩트 3화일 거예요. 3화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부글부글했습니다. 자 코너 하나 제가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 첫 번째 코너를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클래식한 BGM이죠. 빠밤 GR 소우. 네, 이 제목은 지한이에게 알아가소. 이게 그 있어요. 그 멘트 치는 그 음이 있어요. 알아가소. 지한이에게 알아가소라는 코너인데요. 사실은 그 이 코너는 정말 이제 민감했던 질문들 정말 이거 좀 많이 민감할 텐데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물어보려고 말까 이거 했던 고민들 아니면 이거 물어보면 좀 뻔해서 약간 좀 욕먹겠지 이런 고민들 아니면 그냥 물어볼 것도 없는데 이런 거나 물어볼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살벌하고 정확하고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심을 담아서 대답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저에 관한 것도 되고 또 임팩트 전체 멤버들에 관한 것도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말 궁금하셨던 거 있잖아요. 뭐 지금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멤버는 어느 색깔의 속옷을 자주 입어요?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답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질문 지금부터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올려가면서 제가 네,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방금 되게 진동이 났었는데 저희 스타제국 옥상에 그 난징에 사시는 가부님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헬기를 타고 특별 출연을 해주고자 지금 이곳 이 누추원과까지 방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분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딱 그 지하에서 코너까지만 하고 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사실 폭로에 대한 엄청난 폭로가세요. 네. 거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알고 싶으셨던 것 다 답변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진실되고 성실하게 이제부터 막 올려주세요. 오셨습니다. 이렇게. 헬기 타고 오셨어요? 니하오. 니하오. 你好， 니시팔로마. 니시팔로마. 烦， 파이호. 是烦。 아 사실 중국에 난징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밖에 못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방송사 운해로 온 은재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은재예요? 총장이 아니었어요. 아, 네. 코리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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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자리를 모셔볼게요. 네. 네. 자, 뭐 타고 오셨어요? 아, 네, 제가 지금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네. 네, 아시아나를 안 끊어주셔가지고, 아. 네, 차이나, 네, 차이나 투어, 네, CA. 네, 네. China Air. 네, 차이나예요. 네. 자, 우리가 코너에 대해서 대충 설명 들으셨나요? 아, 네, 코너에 대해서 네. 네, 비행기에서 뭐, 대충 브리핑 들으셨다고. 네, 뭐 그냥 제가 브리핑 듣기로는 오늘 네. 그냥 뭐 제가 좀 사고 치고 가면 된다고 그쵸? 들었고, 네, 그냥 저는 마음 네. 편하게 사고 치러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고를 치러 왔는데 네, 네, 질문이 어떤 질문이 네. 들어왔냐면 네, 작사 작곡을 하게 된 이유를 알려. 네 이런, 네, 네, 이런 착한 질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자극적이고 더 맵고 약간 들으면 매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연들을 저희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또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아 좋습니다. 사실, 이게 그 유명한 그 네. 핸드폰인가요? 네, 10억짜리 네, 10억짜리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과폰. 네 사과폰. 입니다. 네. 자 질문 올려주세요. 네, 활동하면서 제일 화났던 순간. 활동하면서 가장 화났던 순간이요? 네. 매니저 형이 밥 안 줄 때? 솔직하죠. 네. 솔직하죠. 네, 진짜 솔직하죠. 우리 이런 방송이에요. 네, 그때 제일 화났어요. 아 진짜. 네, 근데 그 뭐죠? 진짜 밥을 안 먹게 되면은 네. 되게 화가 나요. 사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먹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밥을 먹어야지 이게 일을 하는 것도 이제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네, 이제 그죠. 밥을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있어요. 저는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요? 네. 어제 왜 화났어요? 어제 무대 중에 네. 얼굴을 맞았어요. 아, 정말 화가 났지만 그 화를 낼 수 없었어요. 무대 중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옆에 계세요. 아니 저 아니에요. 그저 웅지 아니에요? 그 웅재 친구가 저는 진짜 중국에서 방금 넘어가가지고 진짜 어제 저보고 중국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저 이렇게 보더니 웃어요. 웃어요. 웃더니 이렇게 탁 치고 웃는 거예요. 저를. 아 죄송합니다. 얼굴 소리 너무 크게.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네. 순간이 제일 화났고 아 네. 전 무대에서 솔직히 많이 맞았어요. 아. 네, 그 아까 그 통태호 씨 있어요. 아 통태우. 네, 제리웅재 통태호 알죠? 아, 네. 네. 통태호 씨한테도 인기가요 리허설 할 때 아, 네. 마이크로 이렇게 피 나시지 않아요? 피. 그래서 잇몸 한쪽에 피 네.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맞았어요 저. 깜짝 네, 놀랐어요. 진짜 그 순간 무대에서 멱살 잡을 뻔했습니다. 네. 아. 네. 우리 웅재 네. 머리 최대 며칠 안 감아보신? 네 이런 질문. 저 근데 이거 좀 네.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한 5일 동안 못 감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지 맞아요. 말아야 될 이유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머리 스타일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리지만 사실 그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되게 좀 어쩔 수 없이 추잡해질 때가 많거든요. 좀 네. 왜냐면은 이게 머리를 감으면 이게 머리 색깔이 빠지기 때문에 맞아요. 최대한 예쁜 머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머리 감아야죠. 한동안 활동이 없는 동안에는 이제 샵 선생님께서 감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감지 않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대로 얘기해 드리면 네. 뮤비 전에 네, 맞아요. 저희가 뮤비 전에. 염색을 바로 전날 해요. 네. 전날 이렇게 염색을 하고 네. 뮤비가 끝나잖아요. 네. 안 감아요. 첫 방 전까지. 그쵸. 네. 그런 거죠. 왜냐면 이 색깔이 빠지면 다시 입혀야 되는데 다시 입히면 머리가 너무 상하고. 네, 맞아요. 그러고 싶진 않고 머리 상하고 싶진 네. 않고 방법은 하나 머리 안 감죠. 이미 저는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네. 아마 한 25대쯤이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민머리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점 6개 찍어서 크리링으로 네, 만들. 크리링으로 만들어 주세요. 드래곤볼 컨셉 기대해 주세요. 자, 웅지 오빠 화장 안 지우고 잡는 적이 얼마나 있어요? 2번 있어요, 2번. 그러니까 너무 한 번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이게 그때는 진짜 스케줄이 어떠냐면은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그 다음날 거의 아침에 들어왔었던 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아마 한 3명 정도가 그냥 뻗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제 2명 정도는 이제 씻으러 들어가는데 네. 이제 멤버들이 이제 그냥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뻗어가지고 저도 아마 그때 이렇게 뻗었던 것 같고 맞아요. 네 아마 그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끼리 사실 있을 때는 안 네. 씻어도 왜냐면 네. 상관없어요. 냄새 나도 뭐.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멤버들이 땀 냄새가 나는 멤버가 없어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도 그렇게 냄새가 나는 멤버가 없어가지고 저 사실 냄새. 네 그래가지고 지한이 제일 먼저 씻으니까 네. 제가 네. 저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땀에서 네. 이렇게 냄새가 나는 편이에요. 그래 네. 저는 지한이 근데 냄새 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뿌리거든요. 먼저 씻으러 들어가고 네. 하고, 그리고 항상 뿌리기 때문에 네, 신경을 쓰죠. 네. 뭐야? 네. 그거 네. 그게 있었어요. 가장 뭐라 그러지? 네. 뭐죠? 어떤 거요? 위에 있어가지고 잠시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웅지 씨 이거 솔직하게 네. 바지 입다가 발가락 잘못 넣어가지고 찢어진 거냐고. 아 네. 이게요? 네. 그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찢어졌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살짝 발가락 잘못 넣어가지고 찢어진 흔적이 있어요. 네. 솔직하네요. 저는 솔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 다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할 법한 질문을 얘기해 네. 주셔도 돼요. 저희는 근데 정말 네. 사실에 입각하여 얘기하기 때문에 네. 네. 저희 멤버들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네. 있는 사실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자, 기분- 발냄새가 제일 심한 멤버. 발냄새가 제일 심한 멤버는 원래 저희 멤버들이 평소에는 발냄새가 그렇게 안 나요. 근데 네. 이제 한참 안무 연습을 할 때 안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막 살도 막 좀 막 그죠. 굳은 살도 많이 배기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압니다. 누가 제일 발냄새가 맞아요. 심한지. 근데 아마도 좀 재엽이 형? 네, 재엽이 형이 가끔 발에서 이렇게 좀 정말 안무 재엽이 형이 또 돌잖아요. 네. 돌다 보니까 이제 그죠. 아마 저희보다 많이 더 발에 땀이 많이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있긴 발에서 한데. 음식 냄새가 나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네. 그 청국장, 스테이크. 네. 네, 청국장 이런 냄새들이 가끔씩 이제 네. 정말 왜 그러냐면 네. 신발도 영향이 있는 게 네. 그날 만약에 좀 목이 있고 이렇게 네. 통풍이 안 되는 신발을 신으면은 맞아요. 아우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안무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어쩔 네.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네. 농구화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농구화 신고 안무 연습하면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래요. 이게 많이 납니다. 어쩔 네. 수 없어요. 저는 네. 이 질문이 네. 되게 신선했어요. 어떤 질문이요? 어디 있지? 잠시만요. 네. 솔직히 네. 회사 들어와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멤버. 회사 들어와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멤버요. 지금은 저희가 워낙 사이가 좋기 때문에 네. 얘기해도 지금은 돼요. 뭐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근데 이게 저는 멤버들이랑 다 한 번씩은 트러블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멤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멤버는 저 아니었어요. 아니 지한 형이랑도 저는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저희 싸웠어요. 네, 왜냐면은 지한이 형이랑 근데 그게 좀 길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 약간 서로 약간 화났던 그 기간이 좀 길긴 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하면 여러분 정말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때 지한 형이 저한테 했던 그 대사가 아직도 정말 또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가끔 이렇게 멤버들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은 제가 원래 그런 걸 말을 못한 성격인데 최대한 말을 합니다. 왜냐면 지한 형이 너가 정말 나랑 친하게 지내기 싫고 다신 정말 얼굴 안 보고 싶고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가족처럼 안 지내고 그냥 남남처럼 지낼 거면은 이렇게 싫어하는 걸 안 말해도 되는데 정말 너가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은 이런 우리가 서로 힘든 점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맞습니다. 그러고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맞아요. 게 전 아직도 기억이 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한 형이랑 아마 트러블이 좀 크게 있지 않았나 그때 싶습니다. 네. 저도 만약에 네. 이거 대답하면 저도 약간 네. 웅재랑 좀 길었어요. 맞아, 왜냐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둘이. 웅재가 중학교 때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웅재도 이제 커가면서 네, 이제 성장을 하면서 네 맞아요. 예, 저도 약간 뭔가 이게 약간 감정에 대해서 상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는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다 얘기하고. 근데 저희가 왜냐면 왜 저희가 둘이 했냐면 네, 둘 다 약간 꽁해요. 맞아요. 둘이 꽁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네. 서로. 그러니까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저는 그때 지한이 형한테 왜 화가 났고 서로 왜 싸운지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냥, 정말 사소했던 일인 사소했어. 거야. 근데
서로 이제 그냥 얘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오래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얘기하세요.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서로를 위한 윈윈인 맞아요. 길이. 네. 자, 근데 자꾸 여기서 왜 네. 상의를 찾죠? 아 이상은 이상한가요? 아니 상희 오빠 멋있어야 했는데 상희 여기 있나요? 나 무서워요 갑자기. 이거 이상은 이상한가요? 이거 상희형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이상합니다. 네. 이게 정말 이상해요. 아마도 한 열이면 9 네. 정도. 아 네. 네네네. 이 부금. 이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딱 이게 지금 네. 좀 딱 이렇게 지칠 타이밍인데 딱 틀어주면서 약간 네, 네. 집중력을 딱 좀 네. 이상 씨로 그러니까 이상을 얘기하자면 네. 진짜 네. 이름을 잘 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맞아요, 아 정말 이상하다. 네. 이 친구 정말 이상하다. 약간 럭비공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뭐라 그럴까요? 어... 그 계란을 삶잖아요. 계란 삶지 말고 계란을 삶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터집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정말. 맞아요. 어디로 튀어서 박혀버릴지 모르는 친구. 약간 뭐 거의 상형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삶은 계란인 줄 알고 이제 찜질방에 샀는데 머리에다 대니까 생 계란인 그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 그 상황에서 화를 안 내요. 네. 웃어요. 네. 아 이렇게 웃어요. 재밌잖아. 이러면. 정말 이상하죠. 네. 아마 뭐 열이면 9은 이상하다 생각하고 네. 그 한 명은 아마 상형이랑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제 정상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은 네. 이상과이십니다. 네. 자, 웅지 오빠는 화가 많아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제가 원래 성격에 네. 좀 제가 원래 다혈질이어가지고 네. 화를 되게 많이 내는 성격이었는데 네. 회사에 들어오고 와서 좀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뭔가 화를 좀 안 내는 것 같아요 요즘엔. 옛날보다. 저희가 네. 사실은 처음에는 화가 되게 많았는데 네. 이제 화를 네. 저희끼리는 서로 안 내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약간 화를 내는 그 시점을 조금 넘으면 이해를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죠. 만약에 지금 웅재가 저를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날 때렸겠지라는 뭔가 생각을 하게 우리에게 돼요. 책임이 있다. 네. 제가 제가 웅재를 이렇게 때려도 어. 웅재가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 생각을 하게 나한테 돼요. 뭔가 책임이 있어 네. 지금. 원인은 나한테 있어라는 네, 맞아요. 생각을 하게 돼서 약간 요즘에는 좀 화가 없어졌죠. 화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고 가장 잘 우는 멤버로 생각할 것 같으면 가장 잘 우는 멤버는 이게 비주얼만 보면은 뭔가 태호 형이 제일 울 것 같잖아요. 그쵸, 약간 좀 여리여리하고. 근데 네. 태호 형은 그냥 뭐 감수성이 풍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막 영화 보거나 막 네. 가끔 이렇게 무대 보면 막 울더라고요. 막 네, 이렇게 감동받는 무대 보면 갑자기 울적하긴 한데 네. 가장 막 평소에 잘 우는 멤버는 재엽이 형? 맞아. 네, 재엽이 형이 의외로 여리해요. 네, 의외로 되게 마음이 여리고 인간적이다 보니까 되게 눈물을 가끔 훔칩니다. 근데 제가비는 약간 뭔가 좀 진짜 약간 좀 냉정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네, 사실 뭔가 매섭게 좀 생겼잖아요. 약간 날카롭게 생겼다 보니까 그래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쵸? 네, 근데 굉장히 눈물도 많고 네, 되게 맞아요. 정도 많아요. 콧물도 많고 눈물도 많고 네. 아니 정말 그리고 제협이도 정말 많이 저희랑 생활하고 하면서 네. 진짜 너무 성격이 맞아요.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네. 진짜로. 네, 지금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진짜 저는 요즘에 제협이 볼 때마다 제가 네. 제협이한테 많이 배울 정도로 맞아요. 네. 매서운 원래는 초반엔 좀 매서웠어요. 네, 약간 매섭게 계속 약간 쏘는 느낌이었는데. 네. 네. 제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건 지한이라고. 아니요, 보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네. 찌르기 전에 네, 피가 무서울 나와요. 것 같아서 눈물부터 흘리고 있어요. 네. 지한이 오빠가 지한이 오빠 머리가 점점 노래지는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예민한 질문은 많이 안 나오네요. 있어요. 태호 오빠들이 member 오빠들한테 태호 오빠가 네. 태호 오빠 멤버들한테 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호 오빠가 멤버들한테 욕한 적이 있냐고. 태호 형이 뭐 그건 뭐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예민한 질문인가요? 태호 형은 뭐 멤버들한테 뭐 욕을 자주 합니다. 네. 아주 습관이에요. 자주 하고요. 네, 그냥 뭐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요즘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네. 많이 듣다 보면 이게 그냥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네. 아까 뭐 질문 중에 이상님 그 있잖아요. 이상하다 이상님께서 네. 이상은 왜 잘생겼냐고 올려주셨나봐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네, 이상님께서는 왜 잘생기셨냐고 네. 하는 질문은 네. 그 자체의 질문 네. 올린 게 이상한 거예요. 네, 여러분. 네. 네. 이상님은 왜 잘생겼나요? 네, 이상한 질문을 그렇게 계속 올려주시면은 네. 어쨌든 되게 좀 독특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다들 죄송합니다. 네.
다들 잠을 자면 네. 잠 자기 전까지 뭐 하는지. 잠 자기 전까지요? 네. 그냥 근데 잠자기 전까지 네. 저희 막 얘기를 좀 되게 많이 해요. 막 네. 좀 수다를 많이 떨고 하는 네. 것 같아요. 아니면 가끔 이렇게 고라 떨어질 때도 되게 많다. 맞아요. 근데 잠자기 전에 다 너무 다양해요. 일단은 네. 지하빈 자기 전까지 그 르브르 박물관에 곧 전시할 네. 그 있어요. 그 작품을 네. 계속 하세요. 그 친구 이름이 켈리였는데. 네. 예, 그 친구는 계속 그걸 하고 그거 하다가 심심하면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자꾸 이렇게 나쁜 길로 빠져요. 마피아라고. 맞아요. 그걸 자꾸 하게 네, 돼요. 네. 그러면 안 돼. 게임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상희 같은 경우에는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네, 뭘 할지 몰라요. 뭘 할지 몰라요. 네, 진짜 이상한 거 그날- 많이 해요. 네. 그날 뭐 그냥 기분에 따라서 네. 뭘 할지 모릅니다. 바뀌어요 항상. 그리고 웅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어폰 항상 꽂고 뭘 자꾸 이렇게 노래를 듣거나 네. 뭘 보고 있어요. 저는 말이 없어요. 자기 전에. 네. 그리고 태호는 네. 누워 있어요. 아니 근데 되게 누워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 되게 근데 여러 가지 이게 합니다. 진짜 뭘 하냐면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한번 누웠다가 또 이렇게 한번 누워요. 네. 그리고 이것만 계속해요. 네, 맞아요. 아니 저는 어제 태호 형이 이어폰을 꽂고 자는데 노래를 이렇게 하루 종일 틀고 자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노래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엄청 크게 듣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태호 형이 다음날 기를 먹을까봐 네. 노래를 꺼줬습니다. 제 마음 따뜻하다. 이런 동생이 어디 있어? 근데 일어나서 또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네. 도망갔죠. 노래 왜 먼저- 껐어? 듣고 네, 있는데 막 이러면서. 먼저 도망갔죠. 그리고 네. 멤버들은 악플을 봤을 때 상처를 받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저희가 저희는 근데 저희가 악플을 보면 재밌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저희의 그런 단점들을 이렇게 쏙쏙 잡아주시고 또 네. 이게 정말 정말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겠지만 네. 터무니없는 또 네. 말들이 많아요. 그러면 네. 들으면 웃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네. 만약에 뭐 악플이 제 이지아는 네. 돼지 같아 이렇게 달렸어요. 내가 돼지를 닮아나면서 거울을 보게 되는 약간 그런 네. 느낌? 저는 사실 처음에 데뷔 초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악플도 관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악플을 달아줄수록 저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악플 달아주세요. 네 맞아요.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그럼 흐흐 하시는데 진짜 그러면 가야겠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럼 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웅재 곤충 조심해. 태호가 잡으러 갈 거야. 제가 곤충인가요? 네. 제가 네. 소개를 할 때 네, 곤충 웅재라는 곤충. 좋아요. 또 뭐가 있냐면 네. 성형 수술을 하면 어디 하고 싶어요? 성형 수술. 솔직하게 네. 어디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성형수술? 네. 성형수술 어디로 하고 싶은 것보다 네.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네.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겨보고 싶어요? 저요? 네. 저가 사실은 얘기 되나? 저는 되게 청순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청순하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남자판 신세경 선배님처럼 근데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엔 들었는데 요즘은 네. 못 들어요. 네. 저희가 옛날에 신세경 신세경 선배님이랑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 신세경 선배님 보고 너무 네. 충격했어요. 왜냐면 제가 네. 여자로 태어나면 저렇게 생기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요? 네. 신세경 선배님처럼 생겨보고 싶어요. 은지 씨는요? 전 태호 형처럼 한번 생겨보고 싶어요. 네. 근데 진짜로 태호 형처럼 한번 생겨보고 싶어요. 잘생겼죠. 그냥 뭔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태호가 약간 러블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약간 좀 러블리하게 한번 태어나보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러블리하죠. 네, 러블리하게. 네. 뭐 예민한 질문 뭐 다 해드릴 테니까. 좋아하는 소년 그룹은 누구십니까? 소년이요? 네, 보이그룹 말씀하신 것 보이그룹이요? 같은데 일단은 빅뱅 선배님들은 저희가 항상 잠시만요. 저기 네. 보이시면 네. 방금까지 욕하고 있었어요. 네. 네, 저는 네. 저는 일단은 요즘에는 그 빅뱅 선배님은 그냥 네. 저희한테 좋아하는 건 넘사벽이고 네. 약간 요즘에 비스트 선배님 비스트 이번에 컴백 노래 너무 맞아요. 노래 진짜 좋아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선배님들도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저희랑 같이 데뷔할 때 약간 좀 비슷하게 했던 네. 크나큰 친구들도 네, 좀 활동 너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스트로 친구들. 아스트로. 네. 열심히 하고. 아스트로 친구들은 샵이 같아서 가끔 보고. 네, 가끔 보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보면은 이렇게 좀 네. 기분 좋아지는 그런 거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크나큰 친구들 되게 멋있고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보이그룹. 네. 네. 사실 저는 저희 그룹한테 제일 관심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르는데 네. 좋아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B2B 선배님도 저 되게 좋아해요. 아 맞아요. B2B 선배님 선배님. 이창섭 선배님을 네. 제가 웅재가 네. 진짜 좋아해요. 네,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네. 너무 저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해서 이렇게 네. 짤을 이렇게 다 찾아봅니다. 네. 제가 진짜 계속 친해지고 싶고 너무 좋아요. 혹시라도 보고 계신다면은 네. 네. 아, 저희 웅재를 보면 네, 반갑게 한 번만 인사 아, 부탁드릴게요. 진짜 진짜 좋아. 정말 팬이에요. 정말 순수한 분. 아니 이창호 선배님은 항상 웃어주세요. 반갑게 네. 인사합니다. 저렇게 저희 해주세요. 아육대도 가고 이렇게 네. 드림코스터에서 이렇게 한 2번 정도 뵀었는데 진짜 항상 이렇게 인사할 때 되게 이렇게 웃는. 네, 항상 이렇게 딱 웃어요. 웃어가지고 네.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밝은 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웅재가. 진짜 좋아. 응. 네. 연락하는 여자 있어요라는 질문은 뭐 뭐 연락하는 여자 있죠. 저희 뭐 일 때문이라도 저희 회사 스태프분들도 여자이신 분들이랑 연락을 하고 저희 어머니, 저희 그리고 사촌 누나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자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응원 문자가 오면은 답장해주죠. 고마워, 맞아요. 잘 봐줘서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줘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여자가 아니어도 남자랑도 연락을 좀 많이 안 해가지고 아, 저는 그러니까 회사 분들이 스태프분들이 제 번호를 모르세요. 근데 저는 뭐 원하신다면은 제 핸드폰 그 통화 목록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전 진짜 너무 연락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참.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랑 연락을 안 해가지고 엄마랑도 좀 연락을 좀 자주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전화, 통통. 사실 저랑도 잘 안 해요. 아 형이랑 맨날 같이 있으니까 이게 연락할 그게 없어요. 멤버들이랑 연락할 일이 없어요, 되게. 만약에 진짜 이런 질문 민감하지만 네. 정말 공개 연애가 좋아요, 비밀 연애가 아니 만약에 아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찬성 반대? 저는 약간 20대 아마도 여러분들과 제 20대 그리고 30대까지 아마도 계속 같이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같이 하는 시간 동안 수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팬들이 원한다면은 공개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솔직히 제가 연애라면은 팬분들은 다 알 거예요. 팬분들은 저도 모르는 저를 아는데 어떻게 제가 아는 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개 연애 원하신다면은 거짓말하지 않고 공개 연애를 할 것 같고 아니면은 팬분들은 알아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랐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저는 최대한 숨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편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건 아주 먼 훗날. 왜냐면 사람 이름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쇼핑은 누가 제일 많이 하나요? 이것도 사실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 그 곤충 잡으시는 그 통태호 씨 네. 그분이 핸드폰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보면 이렇게 막 뭐 하나 이렇게 쓱 보면은 네. 맨날 옷이에요. 아 근데 태호 형은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 네. 그렇죠. 옷 보고 네. 나면 맨날 옷이에요. 맞아요. 진짜 100번 보면은 99번이 옷이고 한 맞아요. 번이 자기 동영상. 맞아요. 자기 동영상. 자기가 찍은 거 막. 오실래요? 아니. 아니에요? 좀 오면은 또 방송에서 쓸 수 없는 용어를 쓸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여기서 저 아직 준비한 게 많은데 네.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만. 네, 마지막으로 두 개만 지금 하고. 네. 우리 그 쇼자이님 지금 헬기 떠야 된대요. 네, 맞아요. 예. 또 예. 자. 네. 정말 뭐 예민한 거 한번 해보죠. 가장 뭔가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다 올려주셔도 돼요. 네. 네. 아 맞다. 뭐 요즘 그 오늘 보니까 시시한 검색어에 그 포켓몬 그 고가 있더라고요. 네. 포켓몬.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포켓몬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닌텐도로 막 포켓몬 맨날 하고 했었거든요, 진짜. 근데 오늘 그게 있어서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아마 이게 서울에서는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속초 막 이런 데서밖에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정말 가고 싶어요.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은. 시간 되면은 네. 슬슬 다녀오세요. 그냥. 아, 네, 헬기 타고. 헬기 타고 네. 숙소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옷은 꼭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포켓몬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아, 네. 하고 가야지 그게 네. 진짜 진정한 포켓몬 스타 아니겠습니까? 뭐라 그러지? 포켓몬 트레이너? 네. 정말 코스프레하고. 거기에 뭉인가요? 네, 맞아요. 웅이. 같은 네. 그님 이름 같네요. 네. 좋습니다. 꼭 해보고 싶어요. 저 포켓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잖아요. 저 포켓몬 약간 맞아요. 덕후인 거죠. 아,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포켓몬 덕후예요, 문제는 진짜. 맞아요. 정말 포켓몬 덕후.
자, 저희가 원하는 만한 그 약간 수위에 도달하는 지금 질문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아 뭔가 좀 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건 꼭 질문 아니어도 뭔가 좀 재밌는 가장 상처받았던 악플. 아 저는 뭔가 그런 악플을 봤어요. 뭔가 그냥 뭔가 이유 없이 저희를 그냥 싫어하는 악플을 봤을 때 네. 좀 상처가 아니고 그냥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저희 판단하고 막 네. 그런 악플 봤을 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네. 그냥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네, 음악을 되게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이고 네, 그냥 가수니까요. 네, 그 외적인 부분은 그냥 뭐 만약에 말해서 음악도 잘하고 뭐 네, 키도 크고 네. 잘생기고 몸도 네. 좋고 공부도 잘하고 좋긴 하지만 네, 가수는 음악을 잘해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네, 그게 1차적 목표인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로 이렇게 욕을 하시는 게 있어요. 만약에 뭐 네. 키가 좀 작더라, 뭐 얼굴이 음. 못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기분만 나쁘죠. 보면 이게 네, 막 근데 막 기분만 나쁘죠 그냥. 근데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좀 그런 건 좀 되게 많이 얘기해요 저희끼리. 막 우리 막 좀 못생겼다는 이런 앞으로 보면 저희끼리 되게 저희 재밌게 아침에 얘기합니다. 일어나면은 네. 서로 얘기해요. 너 진짜 네, 못생겼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응. 또 뭔가 뭐 재밌는 질문이 있을까요? 상오빠에 대해 속옷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못 봤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네. 보면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응. 네, 자 날카로운 질문. 네, 날카로운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가장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많이 가는 멤버. 날카로울까요? 여기? 아 이거 좀 날카로운데요? 이거는 좀 소화가 잘 되는 멤버들이 있죠. 네, 접니다. 네, 네. 제가 네, 배가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저는 좀 뭔가 장기들이 튼튼해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친구거든요. 네, 제일 건강합니다. 네, 네,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예요. 네.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봤는데요. 네. 왜 이렇게 있어요? 해볼까요? 어차피 뭐 오늘 좀 약간 날카로운 뭐 질문들을 아. 뭐 하려고 한 거니까 읽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네. 네.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해야 네, 되는데 다음에 할게요. 이거는 좀 더 이거는 저희가 생각한 수위를 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박수. 와 이런 질문 올려주실 줄 몰랐어요. 네. 뭐 땀나게 한 멤버가 있었죠. 네. 네, 답만 한다면은 네. 아마 이거 댓글을 단 분들은 댓글을 뭐 이거 쓰신 분은 알 텐데 뭐 없진 않았어요.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무좀 있는 멤버는 없어요. 무좀은 없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쇼미더머니 희잼 선배님이 예. BY 선배님을 이제 디스할 때 예. BY 선배님 무좀 있다고 아, 맞아요. 무좀례를 갖다 주는 퍼포먼스 보고 저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진짜 너무 친해 보이잖아요. 음악할 진짜. 수 있는 친구가 네. 있다는 게 진짜 전 너무 부러웠어요. 저 다음에 디스해드릴게요. 다 네. 수제 앞으로 한번 오세요. 네, 한번 이렇게 집안 싸움 한번 구경.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이. 네, 좋습니다. 가장 지식이 낮은 mem버. 가장 지식이 낮은 멤버요? 저퀄리티 멤버라고. 저퀄리 저퀄리티 저퀄리티. 멤버한테 퀄리티를 이게 매기기 좀 힘든데 지식이 가장 낮은 멤버는 근데 저희가 뭐 그렇게 다 약간 좀 그거예요. 약간 솔직히 똑똑하진 않아. 네 사실 다 똑똑하진 않은데 네, 거기서 거긴데. 다섯 명이 좀 거기서 거긴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따지면은 아마 뭐 약간 저? 아 네. 맞아요. 네. 저일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아 이게 좀 지식이 낮은 멤버라니까 이 지식이 낮은 건 아니고 그냥 순수한 멤버고 하죠. 순수한 상식이 좀 헷갈리는 멤버는 있어요. 네. 제협이 네. 수도를 네. 그 프랑스 수도를 모기라고. 네. 자꾸 진짜 목이라고. 모기라고 했어 진짜. 웃기려고 하는 건지. 정말 순수하게 모기라고 네. 그러고 제협이가 네.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네. 틀린 게 많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뭐 저희끼리 만약에 네. 뭐라 그럴까요? 저희끼리 막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아이폰이랑 핸드폰이 출시가 돼요. 근데 만약에 막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야 그거 알아? 뭐 애플에서 핸드폰이 나온대. 근데 그 이름이 뭐였으면 제가 만약에 아이폰이잖아요. 그거 이어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 정확한 명칭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제협이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정말 모르는 상식들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알기 힘든 걸 이걸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지 이런 걸 알아요, 재엽이 형. 그리고 재엽이가 그 뭐죠? 저희가 막 다 막 한번 변기가 그냥 막혔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막 그냥 일반적으로 방법을 뜰 때 재엽이는 그 뭐죠? 그 네. 시트 같은 걸 이렇게 네. 딱 붙여가지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네. 변기를 뚫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생활 상식들이 되게 많아요. 재엽이 형 약간 천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형은 요즘에 약간 천재야. 엄청 웃겨요. 네, 맞아요. 그 형은 천재예요. 맞습니다. 아재왕을 뽑자면 뭐 지한이 형이죠. 네. 가장 뻔뻔한 반면은 이상입니다. 네, 제 뻔뻔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왜 잘생겼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뻔뻔하십니다. 네, 정말 이상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이게 난징에서 이제 난징으로 돌아가셔야 네, 되기 때문에 오늘 네. 지하에서 어떠셨는지. 여기가 네. 저는 여기에서 거의 한 10시간 정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이 지하가 네. 이렇게 지한이 형이 방송을 하니까 또 새롭네요. 여기서 또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네. 네. 오늘 방송 되게 제가 보니까 되게 알차게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전 되게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오늘 끝까지 좀 재밌게 보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지한이 형 방송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하고 그리고 헬기 타고 네, 저는 이만 헬기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포켓몬 잡으러 가시나요? 네, 포켓몬 잡으러. 약간 좀 의상이 약간 네, 약간 좀 트레이너 같나요 오늘? 약간 그렇습니다. 좀 약간 힘껏 좀. 그 몬스터볼 꼭 네, 챙겨가시고. 몬스터볼 네. 몬스터볼 마스터볼을 꼭 챙겨가시고. 아, 네, 그거 샀어요. 아, 네, 몬스터볼. 네, 또 친히 배웅해드리고 네, 코너 2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아, 저 근데 아,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태우겠다, 태우가. 큰일 났다. 네. 네, 저기 보시면 비행기 타자. 네. 가자! 전용인기. 가자! 가요! 네, 그렇게 그들은 포켓몬 월드로 떠났습니다. 웅재 군이 갔기 때문에 네, 또 노래를 틀어드려야겠죠. 네. 사실 웅재 군이 갔기 때문에 네, 되게 잘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G.O.D 선배님을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으셨나요?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노래를 6개월 동안 들었을 거야. 아빠 차만 타면은 계속 틀어달라고. 진짜 좋아했던 노래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마 형차이 그래 이래했어 이래야만 했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이래야만 날 향한 너의 마음을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 마음을 내 결정을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자면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널 속일게 다같이 미안해 널 울릴게 형차이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마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 나레이션 들어가잖아요. 싫어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지현 선배님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네 굉장히 좋은 명곡입니다, 여러분. 아마 좀 저희 노래 또래의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어린 친구들은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G.O.D 선배님의 거짓말이란 곡이고요. 거짓말이란 곡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빅뱅 선배님의 거짓말도 너무 좋고. 네, 꼭 한번 전곡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이걸 하려고 이 라디오를 만들었죠. 네, 코너 이름하여 지한이에게 고해라 빠밤. 멤버들이 없으니까 지한이에게 고해라 빠밤. 네,
지안에게 고민을 해결해라라는 네, 코너인데 네 정말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고 또 같이 고민해보고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거짓말을 조금 못해가지고 사연이 60만 개 정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진짜 꼭 이 친구는 고민을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정말 응급처치가 필요한 친구들만 추려가지고 사연을 골랐으니까 사연 안 뽑힌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하트수가 많다면 하트수가 정말로 많다면 지안이의 고소해라 2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하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또 많은 또 사연을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안 뽑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은 공개도 된다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김보람양이고요. 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사연을 받을 때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써주셨네요. 모태솔로인 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읽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모태솔로는 비록 지금 아니었지만 여러분들께 모태솔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17년 동안 모태솔로라는 것이에요. 무려 17년이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요즘 제 친구들은 연애하느라 바쁘고 자기 외모 가꾸느라 바쁘는데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네요. 17년 동안 뭘 했길래. 가끔은 친구들이 제게 물어요. 야, 너 남자친구 사귄 적 있어? 그럼 저는 아니 없어 모태솔로라고. 친구들은 아직 너의 매력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너는 아직 안 사귀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대로 평생 쭉 이 상태로 갈까봐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래도 제 나이는 연애하기에도 빠른, 어떻게 보면 연애하기에 적당한 시기인데 제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기만 하네요. 저도 나름 제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데 저의 노력들을 몰라주고 돌아오는 건 상처되는 말들 뿐이네요. 17년 동안 모태솔로. 제가 정말 잘못된 걸까요? 이게 당연한 걸까요? 오빠가 제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7년이면 고등학교 17살이면 1학년이시죠? 제가 볼 때는 이 모태솔로인 사람의 유형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자면 자기를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뭔가 그런 생각들의 자신감에 저하가 돼가지고 그냥 주변을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안 보는 거죠, 주변을.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뜻 다가가지도 못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귀찮은 거예요. 마음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막 그 남자와의 썸 타는 그 과정, 만나서 뭐 서로 알아가는 과정, 또 뭐 항상 주말에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연애를 하고 싶으면 그 연애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찾아다녀야 하잖아요. 뭐 친구들이 뭐 다른 친구들과 논다면 같이 어울리기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정말 뭐 영화 같은 사랑을 원하시면 뭐 교회를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찾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귀찮은 건데 그냥 막상 연애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이라고 칩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연에 이렇게 올려주신 것만 해도 두 번째 유형은 아니에요. 정말 이게 정말 귀찮았으면, 연애하는 게 이렇게 약간 귀찮았으면 이렇게 사연까지 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손가락을 움직이셨다면 귀찮은 유형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 유형이라고 제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주변에 한번 잘 봐보시는 게 어떨까요? 분명히 뭐 학교가 여고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학원이나 교회나 이런 곳을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안 다니실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친구를 좋아하는 약간 남자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는 의아한 게 그럼 이 뭐죠? 보람양은 좋아하는 분이 없는지가 궁금해요. 만약에 보람양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제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을 때 상처받을까봐, 또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차였을까봐 뭔가 그런 거에 겁이 나시는 거라면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정말 초코파이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지만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알아요. 내가 좋아한다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과감하게 표현해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면 다가가시고, 없으시다면 주변에 내가 좀 나의 스타일인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없다면 항상 이렇게 맨날 가던 곳만 가지 말고 조금 더 뭔가 좀 열린 곳에 이렇게 찾아가 보는 것도, 만약에 뭐 친구 따라 교회를 한 번 더 가본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랑 어울려서 놀다고 하면은 한번 가보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계속 인연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전혀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이 친구의 약간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약간 좀 너무 시선을 가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보시고 약간 자신감 있게 좋아하는 이상이 있다면, 왜냐면 고백해서 만약에 거절이 당하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창피한 순간은 딱 일주일이에요. 정말 일주일만 딱 창피하고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은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고민 해결은, 일단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표현하고 다가가는 거,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새로운 만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뭐 소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금방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력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빠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성함은 신지혜 양이고요. 진지하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네요. 이 친구도 그 전 친구와 같이 17살 고등학교 1학년 친구예요. 네, 진지하게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17살 고등학생 소녀입니다. 네, 저는 요새 친구 문제로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와서 재미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5월 후반부터 그 친구들과 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성적이라 친구들에게 제 마음을 표출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점점 저와 놀지 않기 시작하고 또 저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저와 친구들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제가 마음을 주어도 친구들은 제가 준 마음의 반의 반도 주질 않네요. 계속 참다 우라분이 터져서 친구에게 말을 해보았지만 친구들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밉지만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착하고 재미있는 친구들이지만 자기들이 저를 소외시키는 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남자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저도 중학교 때 이러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건 약간 공감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좋게 느낄 정도였으면 뭔가 이 친구들 무리라고 할게요. 이 신지혜 양의 친구 무리들이 악의적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뭐 악의적으로 따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의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소외가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공감대예요. 뭐냐면 저는 중학교 때 게임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게임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거의 반이 30명이면 거의 25명은 그래서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안 했거든요. 제 친구들도 저로 끝나면 집도 같이 가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PC방 갈 때 항상 빠지고 그 게임을 안 하고,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서로 실력을 겨루면서 그 생긴 썰이 있어요. 그러면 방과 후에 친구들은 그 스타크래프트를 대결하면서 그 생긴 썰을 그 다음날 학교 와가지고 하루 종일 푸는 거예요. 하루에 말에 100마디를 한다고 치면은 80마디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80마디에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게임 용어도 모르고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들이랑 친하긴 친한데 이 친구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왕따시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도 자연적으로 소외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공감대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지의 양도 뭔가 이 친구들과 더 잘 지내고 싶다면 이 친구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뭉치게 되는 뭔가의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그 공감대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신지의 양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은 약간 지금보다 친구 교우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공감대를 잘 캐치해 보세요. 정말 그 공감할 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 좋은 얘기거리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17살이면 한참 이렇게 수다 떨 때잖아요. 그러니까 수다 떨거리에 이렇게 참여할, 이렇게 동화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주변에서 잘 캐치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사탕님, 진지한 고민이지만 파란색에 적은 대사 부분은 실감나게 읽어주세요라고 해주셨네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한 오빠.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어느덧 3년차를 맞이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인데 저한테 지한 오빠라고 했으면 최소한 23살에서 한 2살 정도? 근데 19살 때 하진 않았을 거니까 23살의 여성으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정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지옥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저에게 말을 너무 막 하는 회사 사수 때문인데요. 이러면 진짜 회사 생활하기 힘들어요. 얼마 전에 부서 이동이 있어서 이분과 처음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매일매일 온갖 무시하는 말투로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몇 번씩이나 그러지 말라 말씀을 드렸지만 들을 척도 안 하세요. 굉장히 화가 나는 사연입니다. 네. 최근 업무상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아주 큰 소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네. 원래 호통을 치고 위에도 말했듯이 막말을 하시는 스타일이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는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된 한마디가 더 들려왔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안 읽었던 부분이 있어요. 다시 읽을게요. 레드슨! 자, 업무상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큰 소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사탕씨,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번에 좀 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 많아. 원래도 호통을 치고 위에서 말했듯이 막말을 하시는 스타일이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려고 흘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된 한마디가 더 들려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럴 거면 네가 이 자리에 와서 일을 하든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니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둘이서 얘기하자면 저를 회의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정말 싫어요. 진짜 불편하거든요. 제가 반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한다.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에 니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고 했더니 본인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반말하는 걸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연한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사과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못 하겠는데? 라며 뻔뻔히 받아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갈 때까지 가자는 심정으로 알겠어, 그럼 사과하지 마 하면서 사수와 똑같이 반말로 대꾸를 했습니다.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자리로 돌아왔고요. 따라 들어온 사수가 너 그렇게 기분 나쁘면 정식으로 회사에 제거해. 내가 다 상대해 줄 테니까. 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걸 애써 모른 척 했어요. 이미 전 어퍼컷을 날렸다고 생각해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소통이 단절되니 팀의 업무는 꼬일대로 꼬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지금 너무 좋은데 틀어질 대로 틀어진 사수와의 관계를 다시 되돌리기는 힘들어 보여요. 출근하면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이 턱턱 막혀서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신경성 위장장애에 시달립니다. 그때 사수에게 반말로 받아쳤던 제 행동을 100% 후회하진 않지만 이대로 소통 없이 업무를 계속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만이 답일까요? 이 숨막히는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오빠가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를 제가 진짜 약간 편도 들이지 않고 정말 냉정하게 상황 판단해드릴게요. 일단은 진짜 이 상사분이 일단은 잘못을 하셨어요. 1차적인 원인은 제공하셨어요. 왜냐면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회사의 이제 상사분들은 회사의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줄 책임이 있으세요. 아니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을 격려해서 그 사람의 의욕을 올려가지고 그 의욕이 오른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좋은 말 해가면서 일을 해야 뭔가 분위기도 좋아지고 성과도 좋아지는 건데 이렇게 막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호통치고 이러면은 솔직히 호통도 칠 때만 쳐야 되지 맨날 치면은 듣는 사람도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호통을 치게 되면 그래 내가 반성해야 돼 하겠지만 허구한 날 호통 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는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것도 히스테리 부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그리고 일하는 그 사이에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존댓말을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서로 존중해야지. 지금 이 상사님께서 니라고 한번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니보다 더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작이 어려운 거지. 그렇게 이렇게 말을 제 표현으로 약간 그러니까 뭐 축구처럼 깐다고 하죠.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막말 나오는 건 순간이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순화해서 말하는 게 좋죠. 근데 이 상사님이 이렇게 막말을 하시고 뭔가 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1차적인 원인 제공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이 김사탕님도 잘못한 게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하면서 똑같이 반말을 하신 게 어쨌든 잘못된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러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 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진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정말 책 잡힐 건수를 제공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건 어찌 보면 하극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상사라고 하셨으면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니까 아마 직장 상사분은 나이가 더 많으실 수도 있고 더 나이가 많으실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반말을 썼다가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 회사에 소문을 돌잖아요. 근데 김사탕님한테 절대 좋은 쪽으로 돌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김사탕님께서 정말 차분하게 이 상황에서 정말 예의를 차려가지고 죄송한데 계속 너라는 말, 니라는 말 이런 거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예의를 차려서 말을 했으면 뭔가 소문이 나도 김사탕님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뭔가 김사탕님은 정말 예의를 차려서 말했으니까 뭔가 책 잡힐 건수가 없는데 이렇게 똑같이 해버렸으면 솔직히 말해서 소문이 돌았을 때 더 불리해지는 쪽은 김사탕님이실 거예요. 왜냐면 부하가 상사에게 반말을 했다. 하극상이잖아요. 저희 사회는 특히 이제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그쪽이 먼저 잘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소문은 아마 김사탕님 쪽으로 안 좋게 돌 수 있는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사탕님도 그렇게 뭔가 현명한 대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똑같아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나도 똑같이 그래버리면 솔직히 똑같은 사람 되고 그게 진흙탕 싸움이니까 절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냉정을 잘 찾고 이렇게 예의를 차려서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정말 회사에 재고를 했을 때도 회사 측에서도 뭔가 그래요 김사탕님이 힘드셨겠네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김사탕님이 똑같이 반말하셨다면서요가 되면 솔직히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서 상황은 잘잘못이 따지면 똑같이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퇴사만이 답인가요? 라고 이렇게 써주신 거 보니까 퇴사하실 마음을 충분히 먹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못을 일단 한 부분도 있으니까 먼저 제가 잘못한 부분을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찾아가서.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업무가 계속 꼬여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회사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정말 믿어주시고 뽑아주신 뭐 대표님부터 해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제일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빨리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뭐 카톡으로 뭐 이렇게 요즘 하는데 그건 예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애교스럽게 뭐 편지에다가 뭐 상사님 저와 이따 뭐 커피 한 잔만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저랑 불편하시겠지만 시간 좀 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먼저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서 사과를 드리고 정말 정중하게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그 상사님께서 그렇게 막 안 되겠다 막 난 그렇게 말을 못 해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서
정말 그렇게 고칠 마음이 없으신 분들에게 뭔가 그렇게 내가 함부로 막대함을 당할 그런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잘 대우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어차피 퇴사할 마음이 먹었으니까 뭐 이판사판 얘기해서 고쳐지면 다시 다니는 거고 안 고쳐지면 다른 회사 알아보는 거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제발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불리해집니다. 김사탕님한테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떻게 제가 20만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를 많이 주셨네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고민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성심성의껏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주세요. 20만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이 기세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퇴사할 마음을 가졌으니까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사연. 이거는 좀 김보람양입니다. 네, 김보람양 사연이고요. 네, 여기에 이름 공개도 됩니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공감하면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17살 학생입니다. 오늘은 되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분들의 되게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사연이 되게 많이 뽑혔네요.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편이지만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애정 표현을 잘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은 용돈을 넉넉히 받고 저랑 조금은 차이가 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괜히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 싶은 게 한참 많은 나이니까. 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게 한정돼 있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 기준에서 의미 있으면 되지 꼭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낮춰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뜻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속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다짐하는 건 부모님께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자라고 다짐하는데 한 번도 실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그렇군요. 네, 제 마음은 이게 아닌데 괜히 부모님께 제 마음은 이게 아닌데 괜히 부모님께서 제게 말을 걸면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러고 많이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친구들에게 말하기 힘든 것도 있고 한 번은 원망도 했지만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동생에게 평생 해보지 못한 말이지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항상 내가 투덜투덜거리지만 그것과는 반대라고. 표현 못해서 미안하고 우리 가족 잘 될 거니까 앞으로 힘내고 더 잘 한다는 말 꼭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항상 사랑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일단은 속이 깊어요 친구가. 근데 사실은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저도 되게 솔직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사실은 걱정할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뭐 고민도 더 많아지고 생각도 더 많아져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모님께 전화가 오면은 빨리 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게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해결할 텐데 정말 풀리지 않는 고민들 있잖아요. 정말 풀리지 않는 고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거를 부모님께서도 아시게 돼버리시면 부모님도 같이 이렇게 고민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전화 오면은 되게 퉁명스럽게 받게 돼요. 근데 약간 그런 거죠. 엄마니까 부릴 수 있는 투정? 엄마니까
약간 부릴 수 있는 투정 같은 걸 많이 부리고 뭔가 되게 대답도 되게 퉁명스럽게 하게 되고 뭔가 엄마가 저에게 대해서 뭔가 일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엄마가 무대를 보시고 만약에 그냥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날은 별로였어 뭐 저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은 전 거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그 화제거리를 툭 가지고 온 순간 굉장히 막 예민하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똑같아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약간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마가 싫어서 뭔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람양이랑 저랑은 오늘 저랑 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밤에 부모님께 감사하다, 사랑하다 말을 같이 해보는 거 어때요? 저랑 같이. 저는 이 사연을 읽고 되게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 V앱이 끝나고 어머님께 전화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릴게요. 보람양도 이 V앱을 보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저도 진짜 어렵지만 하는 거니까 보람양도 꼭 힘내서 같이 해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 주신 사연 같아요. 그리고 뭐 용돈 뭐 이런 스트레스 부분도 있을 테지만 정말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계실 거예요. 보람양한테 부모님이 정말 만약에 막 부모님께서 한 주에 용돈을 1,000만 원씩 주셔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건 부모님이에요. 내가 너무 적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님이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실 거니까 네, 용돈 이런 거 크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진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은 해주시고 계실 거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같이 갖고 오늘 전화를 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시겠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저희 팬카페 사연 그거 투임에 올려주세요. 훈훈한 사연 듣고 싶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습니다.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를 좋아하는 지방 팬 부산 씨앗호떡님입니다. 부산의 씨앗호떡이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저 먹어보지 못했는데 꼭 먹어보고 싶은 저의 버킷 푸드 중에 하나예요. 부끄러우니까 지금부터 바로 사연 들려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 해보겠습니다. 좀 이거는 분량이 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루하셔도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아직 이게 오늘 처음 신참 방송 진행하는 거라 좀 미숙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읽어달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최대한 공감하면서 읽어볼게요. 네. 저에게는 3년을 만나고 헤어진 지 5년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오래 만나셨군요. 헤어진 지 5년인데 무슨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년 동안 계속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고민이 맞겠죠? 고민 맞습니다. 헤어진 지 5년 동안 연락을 이어오고 있는 거면은 뭔가 지금 정상적인 뭔가 그런 연락은 아닐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5년 전 헤어지고 제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처음 2년 동안 구남친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그 3년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그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서 처음 2년 동안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도 틈틈이 연락이 계속 와서 한 번은 문자도 보낸 적이 있어요. 난 지금 남자친구랑 너무 행복하니까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군요. 네, 그러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 타이밍에 구남친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오고 있었죠.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한 게 힘들면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그럼 우리 다시 잘 만나보자 라고 서로는 결론을 내고 다시 만나기로 했답니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신 거네요. 그렇게 한 달을 만났고 우린 또 같은 이유로 헤어졌어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겪는 그런 흔한 사랑 얘기죠. 네, 그쵸. 헤어지고 만나는 분들은 많으니까. 제 고민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잊을만 하면 연락 오던 게 이 오빠 3년 동안 잊을만 하면 자꾸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냥 술 마시고 생각나서 하는 그런 연락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자기가 다 잘할 거고 노력할 거고 맞출 거니까 다시 만나자고. 그러고 만나면 정말 잘해요. 저한테 공주 대접을 해주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오빠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저랑 헤어지고 제대로 연애도 못했다며 썸만 타다 끝나버리는 관계만 맺었을 뿐 아무 관계도 안 맞았다며 누구를 만나도 제가 생각나서 못 만나겠다면서 뭐 제 자랑 아닌 제 자랑을 좀 많이 잘해 제 자랑 아닌 누구를 만나도 제가 생각나서 못 만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좀 많이 오빠한테 잘해줬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의 연락이 4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고민 맞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도 있어요. 냉정하게 거절을 하면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제가 처음으로 정말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라 헤어지고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마 유일하게 헤어지고 연락을 받아주는 사람도 이 오빠가 처음이에요. 처음엔 두세 통 전화를 아예 무시했는데 자꾸 걸려오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받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아준과 동시에 다시 연락이 이어져요. 그렇다고 사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버. 한두 번 당한 이후로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요. 한 달 동안. 근데 매번 한 달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고 4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연락이 옵니다. 끊이지 않고 꾸준히요. 이게 3년, 이제 곧 4년이 돼가네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오빠 말대로 너가 잘하겠다고 해놓고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면 하는 대답이 제가 너무 좋은데 자기가 제가 원하는 대로 못 맞추겠대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원하는 게 엄청 대단한 줄 알 거예요. 하지만 이 오빠 생활 패턴이 이래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일하는 기간 만날 수 없음.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데이트가 가능. 일요일, 월요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날 수 없음. 근데 제가 또 서비스업에 있다 보니까 쉬는 날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정말 제가 원하는 건 딱 2가지였거든요. 하루에 전화 3통, 문자 5번. 일주일에 데이트 2번, 바쁠 때는 한 번도 가능.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너무 적은 걸 바라고 계세요,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또 중간에 계속 틀어지는 이유도 제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또다시 돌림 노래처럼 연락이 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오빠 저한테 결혼하자고도 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결혼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농담으로 웃어 넘기지도 못해요. 주변 지인들도 처음 한두 번은 제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말을 못해요. 너무 같은 상황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라고 얘기한 게 4개월 정도니까 4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곧 연락 올 때가 다 되어가네요. 근데 요즘 저도 드는 생각이 나를 8년씩이나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결론은 고민이라기보단 도대체 이 오빠가 원하는 바가 뭔지도 궁금해요. 여자들이 생각만으로 단정 짓는 거 말고요. 남자 입장에서 이 오빠가 어떤 생각으로 하는 행동인지 속 시원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 마음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주저주절 두서없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 올리는 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임팩트 마지막으로 진짜 좋아요. 임팩트 짱! 지현 오빠 너무 좋아요. 제가 오빠겠죠? 8년 동안 오빠 맞겠죠? 오빠 맞겠죠? 일단 제 생각은 그냥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을 끊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 분이 4개월 동안 연락하는 거는 정말로 그냥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썸 타다 끝나면 만나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와 썸 타다 끝나면 다시 생각나니까 외로우니까 또 한 달을 이렇게 잘해준다면서요. 그리고 한 달을 잘해주다가 또 나 한 달이 지나면 원상태. 그러니까 또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 여자랑 관계가 틀어지고 또 다른 여자랑 썸을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여자분과 또 잘 안 되니까 또 끝나고 전화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헤어진 기간 5년 동안 제대로 된 연애를 계속 못하고 계시니까 찾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이 되냐면 이 남자분이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했으면 정말 이 여자분이 정말 바라는 거 정말 사소하잖아요. 하루에 전화 3통, 문자 5번, 일주일에 데이트 2번, 바쁠 때는 한 번도 가능. 이거는 여자분이 바라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사귀는 사이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행동이지 여자분께서 바라야 될 행동이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이 사소한 거 하나 못 지킬 거면서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사랑을 합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외로우니까 만나는 거지. 외로우니까 그냥 생각나서 그냥 찔러보는 거지. 정말 사랑했으면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자, 전화 3통.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전화해요. 못 받으면 땡이잖아요. 근데 그 전화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화를 해서 통화가 꼭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이 나서 전화 한 통 한 전화가 중요한 거예요. 부재 중 한 통이.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보고 싶어서. 아침에 안 받아요. 그러면 점심에 전화를 겁니다. 그 사람도 점심을 먹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업을 하지만. 전화를 합니다. 해요. 뭐 많이 통화도 안 해요. 10분만 통화할 수 있잖아요. 밥 뭐 먹어라. 잘 챙겨 먹어라. 10분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귀찮아하면서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녁에 퇴근할 때 전화할 수 있잖아요. 퇴근하면서 뭐 집 들어가기 전에 3분이라도 통화할 수 있잖아요. 문자도 똑같아요.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물티슈로 손 닦기 전에 카톡 아니 문자 하나 날릴 수 있잖아요. 나 밥 먹는다. 너도 맛있게 먹어라. 이런 거 하나 해줄 수 있잖아요. 정말 연락을 못하는 건 핑계예요. 만약에 이분이 뭐 정말 뭐 비밀 연애여가지고 막 사람한테 들키고 안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면은 연락 못하는 건 진짜 핑계예요. 정말 핑계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이 아니라 약간 뭔가 오래된 약간 그런 정 때문에 약간 정 때문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잘못하시는 게 계속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남자분 마인드는 이런 걸 거예요. 어차피 가면 또 받아줄 거잖아. 내가 또 이 여자 뭐 내가 또 4개월 만에 연락하면 받아줄 거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쉬우니까 연락하는 거죠. 그거 왜 4개월마다 연락을 하겠어요? 왜 4개월마다? 왜 한 달만 잘해줍니까? 정말 사랑하고 정말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한 달이 뭐예요? 100년을 잘해줘야지. 이거는 정말 이 남자분이 그냥 아쉬워서 정말로 그냥 외로워서 임시방편 그러니까 응급처치죠. 내 외로움을 당장 달랠 한 달의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마침 그 사연 보내주신 우리 잠시만요. 우리 타워 부산시야 호떡씨예요. 네, 진짜로 이건 사랑 아닙니다. 끊으세요. 냉정하게 끊으세요. 정말 제 말 듣고 이거는 제가 100% 확신한데 이건 사랑이 아니고 아쉬워서 하는 거니까.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자분은 정말 사소한 거를 이렇게 바라시는 거 정도면은 충분히 다른 좋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대접 받고 다니지 마세요. 진짜. 왜 자신의 가치를 낮춰가면서 사랑을 합니까? 에? 정말 속이 상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충분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고 지금 우리 부산 시하고 또치께서 바라는 거는 바라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행동들입니다. 정말 이런 거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못 해주는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 정말 나중에 상처만 받고 진짜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밖에 못 해주는 남자가 결혼해서 잘해줄 것 같아요? 8년 동안 좋아한 게 아니라 8년 동안 아쉬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절대로 연락 끊으세요. 진짜 이건 제가 진짜 남자로서 얘기 드립니다. 그 사람은 그냥 아쉬운 거예요. 고민에게 연락 당장 끊어요. 받지 말아요. 받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요. 좋은 사람 주변에 많아요. 진짜 소개받고 해보세요. 뭐든 시도하세요. 진짜 8년 만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인생을 80년 뭐 100년 살아야 되는데 고작 8년 갔다가 지금 고민하시면 정말 나중에 인생적으로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신에게 막대하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당장 고쳐질 뿐이지 나중에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면은 이 사소한 거 다 고칠 수 있어요. 알겠시겠죠? 사랑하면 별도 따다준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 못 고쳐가지고 지금 8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 얼마나 제가 좀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당장 연락 끊으세요.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귀여운 약간 있었던 일을 얘기해준 썰이요. 썰.
성함 공개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수빈님께서 네, 보내주셨는데 소녀소녀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했는데 네, 제가 소녀소녀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는 줄 모르고 얼굴을 쓱 내밀었다가 문이 딱 하고 열리는 순간 완전 쪽팔렸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런 경험은 저만 해보는 거 아니죠? 이게 소녀소녀인지 모르겠어요. 전 잠깐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는 줄 모르고 얼굴을 쑥 내밀었다가 문이 탁 하고 열리는데 완전 창피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이렇게 탁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신 분과 마주쳐서 되게 민망했겠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엘리베이터 그렇죠. 이런 경험은 저만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엘리베이터 저는 민망한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리고 저는 눌렀다고 생각하는데 안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분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엘리베이터에 3분 동안 있지? 왜냐면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있었거든요. 노래가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엘리베이터에 있었거든요. 보통 제가 안 누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쵸? 아닌가요? 아닐까? 그랬을 텐데 잘 생각해봐요. 한 번은 그랬을 거예요. 한 번은 그랬을 거예요. 한 번은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적도 있고 엘리베이터 제가 이거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파트에 제가 아파트를 고등학교 때 살았는데 이건 제가 민망한 건 아닌데 아파트에 그 몇 층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리따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정말 약간 좀 인기가 많게 생길 소녀였는데 저는 학교도 다르고 그 학생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오므가면서 되게 마주쳤던 그냥 아리따운 소녀였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우연히 탔는데 그 소녀가 저보다 위층에 살았거든요. 이렇게 그 소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거기서 이렇게 가스를 방출하셨나 봐요. 제가 탔는데 독하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참았어야 하지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제스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소녀의 얼굴이 굉장히 빨개진 거죠. 제가 참 매너가 없었죠, 여러분. 그런 민망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꼭 그 소녀가 쫄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 그게 너무 그 냄새가 너무 얼마 전에 낀 냄새였어요. 너무 덥겠단 말이죠. 제가 약간 뭐라 할까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계란이랑 고구마를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없었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적도 있죠. 그 소녀에겐 미안해요. 참았어야 했는데 제가 기사도 정신이 좀 부족했습니다. 소녀 미안해. 네. 이름은 이제 공개해달라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이름 공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만 공개할게요. 노양이에요. 노양. 이름 공카님 둘 다 읽어달라고 하셨네요. 죄송해요. 밑에 있어서 못 봤어요. 이름은 노유나 양이고요. 네, 공카 네임은 심장이 팍트라는 닉네임을 가져주셨고 소녀 최대한 여자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이라고 했는데 정말 여자한 목소리와 정말 고민인 듯한 말투가 포인트예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콜라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중3이 되고 난 후부터 콜라를 진짜 너무 좋아하게 되고 진짜 콜라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심각한 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콜라 중독에 걸리셨군요. 학교에서는 유명한 콜라쟁이고요. 1학기가 지나는 동안 학교 점심 때
급식을 먹는 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거의 콜라만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태로는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밥이나 고기, 과자 등 평범한 음식보다는 콜라가 훨씬 좋고 없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무인도로 간다 해도 밥보단 콜라를 먼저 찾을 것 같아요. 줄이지 못하고 먹기만 해서 점점 점점 남자들 줄이지 못하고 먹기만 하는 것 같아서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어쩌면 좋을까요? 주위에선 다들 그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러질 못하겠어요. 오빠가 따끔하게 충고라도 해주세요. 제 오빠는 진짜 너무너무 그만둘 수 없는데 그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그게 몸에 좋진 않잖아요. 네, 몸에 썩 좋지 않은 음식이 계속 좋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같나요? 제발 저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임팩트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사연을 읽는 스킬이 좀 부족합니다. 일단 콜라의 사랑에 빠진 소녀의 얘기예요. 이 친구는 중3이 되고 난 후부터니까 학교 급식을 먹는 걸로 보아서는 학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콜라는 진짜 몸에 안 좋아요. 정말로 콜라를 먹게 되더라도 좀 제로 콜라로 먹던지 전 좀 콜라를 끊었으면 좋겠어요. 따끔한 충고를 해드리자면은 나중에 그렇게 먹으면 이빨이 콜라 색깔 돼요. 썩어가지고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살도 엄청 찔걸요? 진짜로? 살 이렇게 찔걸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요.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살을 이렇게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만약에 온 지구에 성이 남자만 있다면 전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먹습니다. 잘 보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하는 이유는 많은 이런 이성분들에게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좀 더 제가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계속 먹으면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를 못 만날 수까지 검해지면 그거는 정말 캐리비안 베이 보셨죠? 해적분들 다 이렇게 입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나중에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농담 같죠? 정말 콜라 계속 먹으면 그렇게 돼요. 머지 않았어요. 6개월 뒤. 그러니까 콜라 당장 끊으시란 말은 못하겠고 좀 줄여가면 좋겠는데 제가 좀 방법을 생각을 방금 해봤는데 탄산수 있잖아요. 탄산수는 그렇게 몸에 좋지는 몸에 뭐 이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음료지만 비율을 이제 콜라와 맛이 좀 탄산수가 비슷하잖아요. 콜라를 보통 톡 쏘는 맛을 먹기 때문에 약간 탄산수를 좀 이용해가지고 콜라를 줄여가는 건 어떨까요? 약간 비율을 처음에는 이게 무조건 그래요. 야, 딱 바로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정말 끊는 게 2, 3일밖에 못 가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천히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콜라를 뭐 한 80, 컵이 100이라면은 콜라를 80, 탄산수를 20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보내고 다음에는 뭐 콜라를 60, 뭐 탄산수를 40 이렇게 해서 또 일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에는 콜라를 약간 한 20, 이렇게 탄산수를 80 이렇게 해서 점점 줄여가고 또 탄산수를 자주 이용하면 콜라를 쉽게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요즘에 탄산수 중에 칼로리가 없는 뭐 자몽 칼로리, 뭐 자몽 탄산수, 뭐 이렇게 라임 탄산수, 뭐 요런 게 이거 고민 제가 이따 하여튼 그런 칼로리 네 그런 칼로리가 없는 좀 탄산수를 이용해가지고 좀 줄여가세요. 그리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콜라를 먹으면 뼈에 그렇게 안 좋대요. 그리고 뼈가 안 좋아지잖아요. 막 이게 뼈가 이게 점점 이렇게 뼈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데 살이 찌면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안진뱅이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콜라를 줄이세요. 저도 탄산은 밥 먹을 때 꼭 이렇게 한 잔씩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루에 한 컵 정도만 먹어요. 근데 안 먹는 날도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콜라보다는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면 물이 진짜 불로장생약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많이 드세요. 콜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 살토님 그 기계를 사세요. 물에 탄산수를 만들어주는 그 기계가 있어요. 탄산으로 만들어주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콜라 살돈으로 그거 기계를 사가지고 좀 그렇게 먹으면서 콜라를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안진뱅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익명으로 그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 건 안 읽어드리면 제가 이따가 큰 화를 입을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그 익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익명으로 해드린 대신에 제가 닉네임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켈리업이라는 분이신데 키가 안 커서 고민이에요. 라고 좀 보내주시는데 고민인데 이 친구가 좀 늦게 자요. 사실은 새벽 3, 4시에 자는 건 기본이고 요즘에는 그 고급 시계 거기 빠져가지고 또 잠을 안 자요. 잠을 자라고 일찍 자라고. 그리고 사실 이 친구는 키가 좀 작아도 돼요. 왜냐면 잘생겼거든요. 잘생기면 키 좀 작아도 돼요. 그게 고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이 친구가 되게 키가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비율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넌 잘생겼어. 야,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 클래. 잘생기고 키 작은 게. 잘생기고 키 작은 게 나아. 고민 해결. 그리고 네. 닉네임으로 읽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너무 잘 웃어서 고민이에요. 잘 웃으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저처럼 행복하게 사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저는 안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항상 제가 웃고 있다고 말을 하네요. 웃상도 아닌데 재밌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걸까요? 슬픈 생각 좀 해볼까요? 지한 오빠 스타일로 읽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상희아님은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 절대 이게 울상보다 웃상이 좋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는 상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많아요. 사회생활 할 때. 저도 사실은 뭐 알바도 많이 해봤고 뭐 오디션도 많이 봤지만 그 첫인상에서 그 미소를 띤 그 얼굴은 정말 플러스 되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웃을 때 이렇게 사람이 웃잖아요. 이렇게 웃는 거가 굉장한 많은 근육을 움직이는 행동이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10분 웃는 게 1시간 운동한 거랑 똑같은 효과라 그랬나? 뭐 이런 식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웃는 친구들은 정말 복이 와요. 왜냐면 그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되게 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항상 사람이 이렇게 막 처져 있잖아요. 처져 있고 막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면 솔직히 다가가기 힘든데 항상 웃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는 친구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플러스 되는 요인이니까 이걸 더 가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불필요한 상황에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혼나고 있을 때나 뭐 진지한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아니면 친구가 슬픈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웃고 있으면 약간 좀 진정성에서 약간 좀 뭔가 나는 이렇게 슬퍼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웃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약간 예민한 부분에서 조금 조심하면 정말 저는 이거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타고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이 아니에요. 더 웃으세요. 더 웃으면 복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도 심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는 것보다 웃는 게 낫잖아요. 항상 웃읍시다. 저도 이하님처럼 웃음을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웃어볼게요. 같이 웃어봐요.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길고 길었던 사연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두둥. 굉장히 이것도 귀여운 사연이에요. 정말 귀여운 사연이에요. 네, 닉네임이 없어가지고 사랑아 지아님이에요. 자, 정말 고민인데, 네, 잠시만요. 정말 고민이 있었는데 사랑아 지아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대식가입니다. 네, 사연을 들어주시는 지아님만큼 먹을 거예요. 때는 한참 더운 여름이었어요. 어느 때처럼 자주 가는 냉면집, 자주 가는 냉면집이죠. 네, 자주 가는 냉면집에 들어갔죠. 네, 자연스럽게 앉아서, 자주 가니까 자연스럽게 앉아서 냉면과 만두를 주문했어요. 항상 하던 것처럼 주문하셨겠죠. 그러더니 알바생이 손님, 만두는 2인부터 주문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던 주인 아주머니가 잠시만요. 아무튼 그걸 듣던 아주머니께서 아니야 그 학생은 3인분 주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시네요. 하하하. 그래서 제 고민은요. 혹시 지아님의 냉면 맛집이 있다면 혹시 저에게 알려줄 수 있나요? 냉면집이 어렵다면 만두집이라도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냥 저에게 정보를 빼가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맛집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일단은 잘 먹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정말 먹는 행복이 인생에서 제일 큰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짓궂으셨네. 근데 정말 만두를 얼마나 주문하셨는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냉면을 맛집은 솔직히 제가 냉면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는데 냉면을 맛있게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냉면은 이렇게 냉면집 가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솔직히 고기와 함께 먹는 냉면이 정말 맛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이제 고깃집에 가면 무조건 냉면을 대부분의 고깃집은 다 팝니다. 그러면 그 후식 냉면이라고 조금 주는 냉면 말고 정말 그게 점심 메뉴로 나오는 큰 냉면이 있어요. 그 냉면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항정살도 맛있고 갈비살도 맛있고 삼겹살도 맛있어요. 이렇게 갈비는 좀 비추드리는데 삼겹살, 항정살, 그리고 갈비살 있잖아요. 그냥 간 안 된 갈비살, 갈매기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냉면에 싸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팁인데 시키기 전에 그 냉면에 나오는 무 있죠, 무. 그 쌈무 같은 거 그거를 좀 많이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냉면 이렇게 고기 그 다음에 냉면 쌈무 이렇게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그 점심 메뉴로 시켰던 냉면이 부족해요 진짜로. 그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으니까 맛집을 알려드리기보단 냉면을 더 맛있게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 만두는 저희 그 마포구에 마포만두라고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그 메인 메뉴인 갈비 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갈비 만두 20판 먹기를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다이어트 중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맛있는 만두예요. 정말 이게 하나가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마포의 갈비 만두를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민에 오늘 한 9건 정도 10건 정도 되는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자, 댓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이상님께서 만두 뭐 먹방 얘기해 주시고 지한 오빠 천재예요. 만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천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갈비만두 정말 맛있어요. 오빠 진짜 최고야. 네, 지한이는 완전 언어술사야. 언어술사가 뭐죠? 제가 잘못 해석을 했는데 저한테 술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뜻인 거죠. 저는 언제 술사 뭐 이렇게 뭐 언제 어떻게 술사 약간 이런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우리 이상씨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 그렇게 모니터를 하겠다고 하더니 진짜 모니터를 해주셨네요.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만두를 먹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지한 이상씨가 지한 하 이렇게 오셨어요. 야, 형한테 지한 하라니. 그래도 상이 참 고맙네요. 네, 오늘 제가 이상씨한테 진짜 사줄게요. 지금 뭐 사달라고 계속 징징거리는데 우리 싱도림 왕개한테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게 뭐죠? 제가 상희 씨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했는데 오늘 꼭 아이스크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게 간헐적 다이어트인가라고 할 거예요. 배고픈 공복 상태를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를 8시간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는 시간 빼고 8시간인데 저는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무조건 안 먹고 빼는 거는 진짜 건강에 나쁘고요.
아침이나 점심 시간대 먹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걸 먹어요. 피자를 먹어도 되고 아침에 진짜 아침 밥을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나서 저는 3시부터는 거의 잘 안 먹어요. 3시, 4시부터는. 그래서 제가 배고픈 시간을 18시간 정도를 꼭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진짜 한 7시간 정도, 7시 정도는 배가 고픈데 힘이 없거나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점심 때나 저녁 때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고픈 상태를 계속 제가 보통 1~2시 정도에 자니까 이렇게 8시간 정도 유지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빠지고 그렇게 생활 패턴을 맞춰놓잖아요. 그러면 그 몸무게가 유지가 돼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살을 빼서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로. 죽어라 8kg 빼놓으면 뭐합니까? 예? 뺐다고 다시 먹으면 다시 찌는데. 그러니까 아예 다이어트를 하실 때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빼서 유지시키는 것까지 잡아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먹고 평생을 살 수 없으니까 맛있는 걸 드세요. 드시는데 꼭 2끼는 먹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한 끼만 먹게 되면 몸이 망가져요. 사람은 몸에서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활동하는 만큼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이게 뇌로 가요. 제일 먼저 먹으면 뇌로 갑니다. 그래서 뇌의 활성화가, 뇌가 잘 돌아가도록 영양소를 먼저 보내주는 것이 뇌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도 먹어야 능률이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아침은 꼭 챙겨 드시고 점심도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는데 아침을 좀 거하게 먹는 걸 추천드려요. 약간 진짜 스트레스 안 받게 피자를 전날 시켜가지고 데워 드시든지 아침에 조금 부지런 떨어서 일어나셔가지고 삼겹살을 드시든지 그렇게 먹으면 행복합니다. 진짜 아침에 안 먹기 시작해서 그렇지 아침에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습관적으로 아침에 뭘 찾게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아침에.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지금 뇌에 영양소 가 있죠. 밥 먹어서 힘 나죠. 얼마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점심 때 또 먹고 그리고 3시 4시쯤에는 뭐 좀 심심하다면 요즘에 뭐 그런 여름이 더울 때는 뭐 그냥 수박 같은 과일이나 아니면 요즘에 음료들 많이 맛있는 거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뭐 생과일 음료나 이런 거 드시고 그렇게 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 패턴을 맞춰 놓으면은 배고프면은 입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맞는 분도 있으시고 안 맞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한테는 맞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항상 운동이 중요해요. 시간을 꼭 내서라도 일주일에 2~3번씩이라도 몸에 땀을 내줘야 독소도 배출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피부 좋아지고 이게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침은 황제처럼 저녁은 양반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그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몸무게가 빠져도 유지가 됩니다. 일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약 몇 시간이 2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보통 라디오 2시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2시간 포맷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 방송 어땠는지 한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탕 너무 멋있어요. 아침 6시에 그래서 감자탕을 먹자고 내가 상희한테 상희 나가는데 깨워가지고 맨날 뭐 먹으러 가자, 감자탕 먹자, 순댓국 먹자 하는데 꼭 전날은 먹을 게 해놓고 막상 깨우면 안 먹어요. 그래서 저 혼자 먹습니다. 홍대 인근에 저는 감자탕을 먹으러 잘 다니니까 저를 잘 찾아보아요. 방송이 꿀잼이었대요. 와! 정말? 그리고 하트가 22만 개. 24만 4천 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2만 5천 개 넘어봅시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거든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역대급 레전드. 좀 일어나서 형이랑 밥 좀 먹어줘. 상야, 태호야, 재화봐, 응재야, 아침 좀 나랑 같이 먹어줘. 오빠 멋졌음. 2탄도 가요. 고소해라 매주 금요일. 잘했죠. 심폭당했어. 역대급 잠맘 하트 2탄 가요. 잠맘 하트 달링. 잔이 진짜 전문가 같았어. 깨양 너무 멋진 거 아니야? 정말? 정말? 이거 요즘 여자친구 선배님들 컴백했는데 이게 안 무더라고요. 정말? 되게 괜찮다는 반응이 많아서 뿌듯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선물은 아니고 선물 같은 거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 팬카페에 제가 옛날에 상이랑 같이 듣고 있어라는 곡을 이렇게 잠깐 1절만 해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음원을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노래를 틀 수 있다는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뭐 정리도 안 되고 약간 이런 상태예요. 그냥 진짜 막 녹음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제가 그 듣고 있어를 음원을 여기서 지금 이 시간 바로 나우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25만 개가 넘으면 들려드릴게요. 듣고 싶으면 25만 개를 넘겨주세요. 전 틀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틀어드리고 싶으니까 어서 빨리 공개해주세요. 힘을 냅시다. 오, 갑자기 24만 7천 개가 됐어요. 자,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듣고 싶으면 25만 개. 25만 개 하트 돌려 갑시다. 아, 하트가 25만 개가 될 동안 아까 냉면 4개 하셔가지고 제가 이 노래 틀어드릴게요. 냉면. 정말 되게 추웠군요. 그래도 널 사랑해. 눈부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 노래가 안 가져요. 25만 개가 정말 최단 시간 내로 네, 최단 시간 내로 돌파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고소해라, 네, 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했던 라디오 여러분들께 좀 고민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물론 뭐 제가 부족했지만 네, 진행도 많이 부족했고 사연 읽어드리는 스킬도 부족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또 좋은 V앱을 또 다시 한번 구상해볼 그런 의욕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하트를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나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물러갈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물러가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거는 제가 뭐 만든 믹스테이프나 곡 중에 하나나 뭐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해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네, 저의 라디오 또 타이틀이 바뀔 수도 있어요. 뭐 고소해라일 수도 있고 무슨 뭐 또 다른 이름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저의 라디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 듣고 있어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끝까지 봐준 임팩트 친구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 맞다,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아실 거예요. 잠깐만 이거 목소리 좀 닫아둔고. 라디오에 DJ가 하면 이걸 하는 게 꿈이죠. 잘 자요? 잘 자요? 진짜 잘 자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좀 저음이면 좀 더 잘 자요? 저만의 그걸 찾아볼게요. 잘 자라고 전하는 방식을 제 스타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잘 자요? 이거는 오늘 그 잘 자요? 갑시다. 노래 틉시다. 인스트는 스윙스 선배님이 듣고 있어란 곡이고 정말 이 노래는 듣고 있어란 곡이에요. 네, 틀어드릴게요. 보컬에는
사귀십니다. Oh girl. 소리를 좀 내요. 상처 다 아물었을까 널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 흉터 남아있겠지 예쁜 네 맘에 흉지게 한 놈 정말 못됐다 그래 내가 바로 그 놈이야 이기적이었지 그때나 지금이나 넌 나만 있으면 됐었는데 난 네가 없어도 됐었나봐 사실 무서워서 그대 책임이란 단어 그 무게감을 알았거든 내 삶이 짧았던 것만큼 생각도 짧았어 왜 어린 놈을 만나 손해보고 있어 네가 내게 해준 선물조차 고맙기보다 미안 내가 나의 답이었어 난 참 많이 어렸어 그땐 그게 뭐라고 널 잃었는지 너 왜 이러는 건데 왜 이러는 건데 하며 울고 빌던 너에게 담지 못할 말로 널 떠나보냈죠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가사가 진심이야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난 겁이 났어 널 담기엔 용기가 적었어 인생이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없었어 나 열심히 살았어 특별히 가진 게 없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 그게 내게 다시 돌아가는 지름길이라 믿었고 떳떳하게 반지와 무릎을 꿇고 싶었어 내가 지은 재벌이었을까 내게 가려 할수록 넌 더 멀어져 갔어 내 손에 닿을 듯 하다가도 결국엔 내 손에 끝내 닿질 않았어 그 사이 접한 너의 결혼 소식 정말 축하해 그게 내가 이 노래에 가사 쓰는 이유 네 행복을 빌게 just for you 이 노래가 내게 닿길 바랄게 너 왜 이러는 건데 왜 이러는 건데 하며 울고 빌던 너에게 담지 못할 말로 널 떠나보냈죠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내 맘은 그게 아닌데 가사가 진심이야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Oh girl yeah, yeah.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사랑해요. 26만이 넘어버렸어요. 와, 완전 신난다. 이거는 메이킹이랑 이런 건 제가 했고 보컬 제가 상희 목소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상희한테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멜로디 메이킹 할 때도 상희를 되게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앞으로 다른 멤버들과도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릴게요. 오늘 26만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사랑하고 잘 자요. 안녕. 안녕. 잘 가. 잘 가. 또 만나. 저희 V앱은 항상 그래요. 안 끝내요. 좋게 안 끝내요. 잘 가. 잘 자. 안녕. 빠이빠이. 끝내주세요. 진짜 끝내주세요. 민망하단 말이에요. 잘 가. 진짜 잘 가. 오늘 고마웠어요.